정말 이 지금의 그 대한민국의 비상 상황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반성 그리고 대안 이런 걸 기대했는데 결국은 스스로 칭찬하시는 공적조서만 내놓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경제는 사람 중심 경제라고 말씀하시는데 국민 생각하고 너무 괴리가 많지 않나. 지금의 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사람 중심 경제가 아니라 사람 잡는 경제다 이런 말이 시중에 있습니다. 결국은 이 경제정책 끝까지 고치지 않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보여서 정말 우리 대통령께서 불통도 좀 너무 불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외교안보 현안은 결국은 남북관계에만 매몰되어 있는데 아주 단순하게 보시는 것 아닌가. 한미, 한일, 한중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으십니다. 비핵화 문제는 질의응답에서 겨우 북한의 비핵화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꺼내놓기는 하셨지만 본문을 보면 한반도의 비핵화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통령 신년사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한 것 같이 바뀐 것 없고 새로운 내용 없이 그대로다. 한마디로 마이웨이 신년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들도 동의하시죠? 그런데 오늘 질의응답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김태우 수사관 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진 것에 불과하다. 이건 결국 김태우 수사관 개인의 문제다. 그러면서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바로 수사 가이드라인 아닙니까?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여러 가지 기다리고 저희가 좀 대통령의 신년사도 한번 마지막으로 기다려본 부분이 있는데 이제 특검 발의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특검 발의하겠습니다. 이미 준비된 특검 발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검을 관철해서 내용의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 다 밝혀내서 이 정권이 그동안에 각종 사찰한 것 밝혀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 이 신재민 건에 관련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결국 그 젊은이가 치기 어린 이야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이 용기 있는 폭로에 대해서 치기로 폄훼하셨다고 봅니다. 이 대통령 중심의 이 권위주의적인 재개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신년사에 대해서 기자회견문에 대해서 정말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은 오늘 신년사를 보면서 이제 우리는 특검법을 오늘 안으로 발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른정당과도 바른미래당과도 우리가 협의를 해보겠지만 바른미래당이 조금 속도를 늦춘다면 우리 특검법안을 독자적으로 발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육군 참모총장과 행정관의 이 만남에 대해서 많은 언론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예의주시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행정관이 정말 행정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만났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육군 참모총장이 만났다면 그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첫 번째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행정관이 결국은 누구의 심부름으로 만났다. 그렇다면 그 몸통은 누군가 하는 또 의문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인사 기밀 과연 무엇이 적혀 있는지 내용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것이 지금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정말 분실된 건지 아니면 건네간 건지 그리고 분실됐다면 어디서 분실됐는지 모든 것이 하나하나 밝혀야 될 의혹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당시 민간인 신분인
여석주 전 정책실장을 그 당시 민간인이었는데 만났다는 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일종의 군 인사 문란을 넘어선 여러 가지 함의 있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우리 백승주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방위에서 일단 국방위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는데요. 그 국방위를 단순히 여는 것을 넘어서 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 군 인사 문란 사건을 포함한 군기 문란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해서 그다음 당 차원에서 어떠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저희 비공개 회의에서 마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오늘 심층적으로 취합했습니다. 오늘 발언하시는 의원님들은 지금 비슷비슷한 숫자로 발언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또 많은 의원님들이 어떠한 지도체제를 선택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의 문제라는 점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의견을 지금 취합을 했고 저도 그 결과를 취합한 전체 결과는 아직 저도 고집하지 못해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의총은 보고를 받는 그런 기구일 뿐 의총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우리 비대위 측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그 집단 단일 그리고 권역별 최고위 이 세 개 가지고 투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투표가 아니라요. 의견을 취합합니다. 그럼 결과는 지금 저도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네. 저도 나중에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걸 굳이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를 현장의 목소리는 어땠습니까? 거의 비슷. 현장의 목소리는? 네,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았나. 집단 수치가 좀 많았나요?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거는 비대위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의원님들의 의견은 참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일하고 집단하고 두 개에서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겁니까? 예. 조금 집단이 많았던 것 집단이? 같습니다. 예. 보일사 관련한 얘기도 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좀 있으셨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곧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곧 그 위원을 선정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발표하십니까? 곧 발표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금 위원들 중에서 사실은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국회의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의 당원이거나 또는 이 사건의 가해자, 희생자이거나 이 사건과 관련해서 증언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 위원이 될 수 없는데 이미 추천된 분들 중에서 그런 결격 사유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다른 당도 아마 이미 추천하신 쪽도